이 성능 차이가 AI의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과 갤럭시 Z 플립 6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은 아무래도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여성분들 중에서는 플립 6와 아이폰 16 둘 중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지는 비교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영상인 성능 비교편을 못 본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올해는 아이폰 16이 변화점들이 많고요. 플립 6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플립 6는 이 측면 디자인이 S24 시리즈와 동일하게 각신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펼친 상태보다 접은 상태를 보면 상하가 완전히 딱 붙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 색상이 웰로우라서 그런지 귀여운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 색상도 후면 색상에 맞춰서 고급지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링도 측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이 좌우 측면에 새로운 버튼이 추가가 되었죠. 좌측에는 이 기존 문 선택 버튼이 없어지고 액션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또한 편의성도 올라갔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이폰 16이 6.1인치이고요. 플립 6가 6.7인치인데요. 0.6인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플립 6가 세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후면을 보면 아이폰 16은 핑크 색상이고요. 플립 6는 웰로우 색상인데요. 두 모델 모두 색상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죠. 하지만 아이폰 16의 핑크 색상은 전작인 아이폰 15에 비해서 색상의 이 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호불호가 있는 편이고요. 특이한 것은 이 카메라에 포인트를 줬는데요. 측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버건디 색상에 가까운 느낌도 들고요. 공교롭게도 두 모델 모두 카메라의 테두리 색상이 측면 색상과 동일하죠. 아무튼 두 모델 모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카툭티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단 두 모델 모두 기본적인 단이 있는 상태에서 렌즈가 튀어나와 있고요. 아이폰 16은 카메라 섬 위에 카툭티이기 때문에 플립 6보다는 더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아이폰 16 같은 경우 최대한 카메라보다 높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크기는 플립 6를 펼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가로폭은 이 플립 6가 아이폰 16보다 0.3mm 더 넓은 71.9mm이고요. 이 세로 길이 역시 플립 6가 아이폰 16보다 17.5mm 더 긴 165.1mm입니다. 두께는 플립 6가 아이폰 16보다 0.9mm 더 얇은 6.9m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아이폰 16이 플립 6보다 17g 더 가벼운 170g입니다. 그립감은 두 모델 모두 괜찮은 편이고요. 두 모델 모두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크기여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플립 6 같은 경우는 접어서 더 작은 주머니나 손가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두 모델 모두 삼성에서 만든 디스플레이지만 애플과 삼성이 추구하는 영상의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편안함을 강조해서 그런지 주광색에 가까운 색감이고요. 참고로 트루톤 기능을 끄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밝기도 두 모델 모두 최대 밝기로 보고 있고요. 반면 플립 6는 밝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한 깔끔한 영상이 특징이죠. 어떨 때는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 정도로 푸른 느낌이 듭니다. 또한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볼 때도 두 모델 모두 상당히 밝아지기 때문에 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야외에서의 부분 최대 밝기가 플립 6가 26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아이폰은 2000니트까지 밝아지는데요. 역시 스펙대로 플립 6가 더 밝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화면 비위 때문에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6은 좌우가 많이 잘리고요. 그리고 플립 6 같은 경우는 상하가 많이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기에는 이 아이폰 16이 비율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거슬리는 것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불호가 있고 굳이 풀스크린으로 하지 않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립감은 두 모델 모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경우인데요.
만약 손이 작은 분들이라면 아이폰 16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원신을 다운받아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플립 6가 좌우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시원한 맛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폰 16으로 게임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픽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그래픽 품질이 높음이 기본입니다.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음으로 바꿔도 게이지가 그대로거든요. 플립 6는 매우 높음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기기에 부담이 된다는 경고 문구가 뜨면서 게이지가 100%까지 찹니다. 성능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18AP가 엄청나긴 합니다. 내년에 나올 아이폰 17은 기본이 매우 높음으로 바뀔 듯한데요. 그리고 이 플립 6는 전작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본이 높음이 된 것이죠. 플립 5는 중간이 기본이었습니다. 아무튼 게임을 하면서 뭐 두 모델 모두 버벅임은 거의 없었고요. 발열도 두 모델이 비슷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애플과 삼성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래서 최신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없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 중에서도 AI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I 기능을 히트시킨 것은 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24 시리즈의 판매량도 역대급으로 끌어올렸다고 하죠. 플립 6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번역과 사진 보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기 어시스트에서 스케치 변환 기능이나 인물사진 스튜디오를 상당히 재미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역 기능의 듣기 모드를 더해서 외국인이 강의를 할 때 또는 영상에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하면 길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버튼만 누르게 되면 뭐 계속 동시 통역처럼 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의 모든 기능들은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 노트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도 확실히 다양해졌습니다. 반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AI 기능들이 대부분 24년 12월부터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식 버전이 아닌 베타 버전으로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영어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리뷰어들이 애플의 AI 기능들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랩터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계속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랩터가 보기에는 아이폰 16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의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iOS 18에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메모 앱의 수학 메모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메모장에서 메모를 하다가 계산이 하고 싶다면 굳이 계산기를 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동작이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단순 계산뿐만 아니라 그래프 같은 복잡한 계산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이 애플의 사용자 편의성을 생각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편했습니다. 물론 애플이 삼성보다 늦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걸고 AI 기능을 넣어주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나올 기능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성능 차이가 AI의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AP의 성능은 AI의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보면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 삼성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자사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AP를 마음대로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를 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갤럭시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고요.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드디어 플립 6의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S24와 동일한 50메가픽셀 화소이고 광각 카메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듀얼 픽셀과 위상차 AF 그리고 OIS는 메인 광각 카메라만 지원을 해줍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이고요. 다만 센서의 크기가 커졌고요. 반면 아이폰 16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퓨전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죠. 그래서 화질 손실 없는 2배 줌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지만 전작 대비 밝기가 f2.4에서 f2.2로 더 밝아졌고요. 센서가 변경되면서 수광량을 2.6배나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또한 반사 방지 코팅인 AR 코팅을 했기 때문에 고스트 현상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카메라 배열을 대각선에서 세로로 변경한 이유는 바로 애플 비전 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공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세로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인스타나 틱톡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로로 들고 찍을 때도 화면을 누르지 않고도 실제 카메라를 찍을 때처럼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탭틱 기능을 이용해서 메뉴를 고르거나 조작하는 것은 초반에는 서툴러서 오조작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사용했고, 그 외 메뉴를 조작할 때는 기존처럼 화면을 터치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플립6도 측면 버튼 설정이 카메라로 되어 있다면 바로 이 카메라를 켜는 것은 가능합니다. 찍는 것은 화면 터치를 해야 하죠. 아이폰처럼 켜고 찍는 것은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모델의 메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최고 화질로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아이폰 16은 48메가픽셀이고 플립6는 50메가픽셀이죠. 두 모델의 색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색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두 잘 나온 사진이죠. 확대를 해보면 두 사진의 품질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회도가 아이폰 쪽이 정말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같다고 해도 될 만큼 비슷하고요. 밝기는 아이폰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메인 카메라의 밝기도 아이폰 16이 더 밝은 센스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두 모델 모두 초점도 잘 맞고 그늘진 곳인데도 밝게 잘 나왔죠.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나온 사진이고요. 그런데 나뭇잎의 색감은 플립6가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역시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역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도 태양까지 찍히는 역광에서도 이런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두 모델 모두 상당히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요. 플립6가 더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늘진 곳도 뿌옇게 되지 않고 최대한 억제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보이죠. 반면 아이폰 16은 이 그늘진 부분의 역광 보정을 상대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디지털 1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두 모델 모두 디지털 10배 줌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플립6의 사진이 확실히 선회도가 살아 있고요. 마치 광학 10배 줌으로 찍은 듯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플립6가 50메가픽셀이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16은 이번에 접사 모드를 지원하죠. 상당히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만 찍으면 돋보기로 보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플립6는 접사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 초점이 많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메인 카메라에는 AR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플립6와 비교해 봤는데요. 고스트 현상은 아이폰 16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작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아이폰 16 같은 경우 전구 모양까지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보이고요. 플립6는 상당히 억제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16의 배터리 용량은 3561mAh입니다. 전작 대비 212mAh 늘어난 용량이고요. 플립6는 4000mAh 용량인데요. 전작 대비 300mAh 늘어난 용량이죠. 플립6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을 최대 19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영상 재생 시간은 최대 20시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게 되면 1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게 되면 11시간 정도 보면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 밝기를 ON하고 사용을 했고요. 아이폰 16의 스펙상 사용시간을 보면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22시간이고요. 음악은 80시간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영상을 보게 되면 10시간 정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6은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80%에서 100%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한도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플립6도 상당히 세밀하게 배터리 관리를 해줍니다. 배터리 보호에서
기본, 최적화, 최대 중에 골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립6는 다양한 연령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플립6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플립6가 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능 차이가 더 심하게 발생하면 AI 기능도 결국 차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또한 iOS 18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플이 정식으로 통화 녹음을 지원할 예정이라서 이 갤럭시의 장점들이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삼성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찾아올 듯 하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이패드나 맥북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아이폰 16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플립6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6과 갤럭시 Z 플립6 정말 고민되네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